지난 2022년 초 입주를 시작한 제주 한경면의 1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오름 바로 앞이고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도 차로 10분 거리. 멀리 보이는 도립공원 풍광까지 수요가 몰릴 걸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입주 2년이 지난 지금도 절반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동네 경화지 소위 말하면 다 막혀버린 거지. 바닷가 언덕 위에 지어진 에어릅의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된 지 1년이 넘었지만 41가구 중 25가구가 미분양입니다. 지난 2월 기준 제주의 미분양 주택은 2,400여 가구.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1,200여 가구로 전체의 절반이나 됩니다. 1년 전보다 61%나 늘어난 역대 최고치로 부산이나 대구 등 다른 지방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제주 인구는 전체의 1.3%인데 악성 미분양 비율은 전국의 10.3%나 되는 걸로 전국에서 다 짓고 비어있는 집 10곳 중 한 곳은 제주에 있는 셈입니다. 지어놓고 안 되는 게 지금 많아요. 분양가도 옛날에 비해 비싸고 평당 가격이 서울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제주의 빈집 문제가 유독 두드러지는 건 비싼 분양가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오르는 공사비에 섬 지역 특성상 자재 운반비 등 물류 비용까지 더해져 2월 기준 제주도 평균 분양가는 750만 7천 원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운송비가 30% 이상 들어가서 건축비와 분양가가 그만큼 높아진 데다 특히 중국인 투자 수요가 급감하는 바람에 비싸도 더 오를 거라 생각하면 거래가 되겠지만 신규 수요는 실종 상태입니다. 2021년 1,100건이 넘었던 외지인 제주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361건으로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근데 중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국 많이들 오는데 예전같이 이제 뭐 이렇게 땅 사고 뭐 집 사고 그러는 게 아직은 고금리 등 대내외 악재가 여전한 데다 제주 선호 현상도 주춤해 빈집 문제는 악화할 공산이 큽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경기 안성시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689가구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미분양 8,095가구의 21%에 해당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이렇게 주택 미분양이 쌓인 경기 안성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허그는 미분양이 빠르게 늘거나 쌓여가고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수도권을 지정한 건 7달 만입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이 되면 시행사가 분양보증을 받기 전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집니다. 미분양을 우선 털어내고 새 주택을 공급하라는 취지입니다. 안성은 앞서 지난해 7월에서 9월에도 석 달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에 해제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서 집값이 회복세지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호재가 부족한 경기 외곽 지역은 다른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안성을 포함해 허그가 이번에 새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구 남구와 울산 울주, 강원 강릉과 경북 포항 경주 등 모두 9곳에 이릅니다. 포항의 미분양 규모가 3,447가구로 가장 많고 15개월째 관리지역인 대구의 남구는 2,232가구, 울주 1,748가구, 음성 1,603가구 등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바닥론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며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을 점치기엔 다소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경기 광명에 짓고 있는 2,800세대 규모 아파트는 소형 평수에서 미분양이 났습니다. 건설사는 다단계 영업 방식을 도입했는데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가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200만 원씩 인센티브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 거의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뭐라 해달라고 이렇게 홍보지도 오고 그러긴 했는데. 강동역 근처에 짓고 있는 이 오피스텔은 미분양분에 대해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손해나지 않게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내후년 입주 때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집을 환불해주겠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대구에선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통상 집값의 10%를 내는 계약금을 5%만 받고 계약 축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기도 하고 한시적으로 잔금 납부를 5년 유예해주거나
아예 잔금을 깎아주는 방식 등입니다. 건설사들이 제살 깎아먹기를 감수한 경쟁에 나선 건 극심한 미분양 때문.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3천 가구로 2달 연속 늘었는데 이 중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도 1만 1천여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분양분이 나오기 전에 재값 내고 계약한 입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집니다. 작년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도 그 조건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등기가 끝났는데 매원 간판이 있는 합차를 저희 회사 앞에 세워놓고 현금 할인을 통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의 경영 수지를 좀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건설회사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당장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사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2달 전부터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직 절반 정도만 입주했는데 최근 분양가보다 1억 5천만 원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안전요지 빼고는 거기다가 뭐 마피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래뿐만 아니라 지금 갈수고도 마찬가지고 거의 전체가 마피였어요. 지난해 2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의 이 아파트 현장은 공사가 멈췄습니다. 분양률이 10%에도 못 미치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고 시공사가 분양 승인을 아예 취소한 겁니다.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전국에서 10,000 가구가 넘었습니다. 이 역시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입주하는 세대들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수자들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어요. 1년 전보다 매물이 20% 늘어나 5만 건 넘게 쌓인 부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부산 진구의 이 아파트 역시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매수 문의는 거의 끊겼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손님이 1명 정도 왔다가 그냥 문의차 왔다 갈 정도. 새 아파트가 이 정도인데 구축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는 손님이 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지는 역전세 우려도 제기됩니다. 매매 가격이 수도권만큼 모두수분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좀 낮아서일 수도 있고 지금은 오히려 시장 변동이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정도가 되니까 올해 공급이 줄어든 서울 수도권과는 달리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쏠린 게 원인인데 올해 1월과 비교한 현재 대구와 부산의 아파트값 하락률은 각각 마이너스 7.68%와 마이너스 7.96%, 서울보다는 4배,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